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오래 오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래 오면 집안에 갇혀서 기분도 우울해지고 마음도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좀 울적해서 영상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매우 부지런해졌어요. 저같이 게으른 사람이 일주일 내내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울적한 기분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영상까지 둔부를 다뤄봤어요. 골반, 엉덩이라고 부르는 둔부를 다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몸은 척추를 중심으로 몇 개 분절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머리, 가슴, 배, 골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머리와 가슴을 이어주는 목, 그 다음에 배와 엉덩이를 이어주는 허리가 있어요. 이제 허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허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만일 허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다니면서 생활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이나 그리고 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 산업들도 불가능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주제는 허리의 신체 심리학입니다. 허리는 직립보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다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생후 1년쯤 지나야 두 발로 걸을 수 있지요. 걷기 전에는 배밀이 하면서 파충류처럼 기다가 포유류였던 시기를 거치면서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이때 어깨 관절과 고관절의 움직임이 커지고 강해지면서 서서히 골반이 안정되고 두 발로 설 준비를 합니다. 직립 자세를 유지하려면 강한 다리가 필요합니다. 중력의 힘에 반해서 척추를 세워야 하고 팔을 흔들면서 추진력을 만들어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무게 이동을 해야 하죠. 우리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지만 사실 두 발로 걷는 데는 매우 복잡한 운동이 관여합니다. 네 발보다는 균형을 잡기가 꽤나 어렵기 때문이죠. 네 발 자전거를 타는 데에는 별다른 연습이 필요 없지만 두 발 자전거를 배우려면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으려고 한동안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두 발로 걷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여러 근육을 써가면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골반과 어깨가 척추를 중심으로 약간 회전하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런 회전 운동 덕분에 인간에게는 아름답고 정교한 춤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여러 근육과 뼈, 인대, 근막, 관절 등이 관여하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아기는 공포, 기쁨, 성취감은 물론 좌절과 실망을 경험합니다. 아기가 첫 발을 뗄 때 엄마 아빠는 물론 가족 전체가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걸 많이 보셨죠? 그때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 보셨나요? 마치 세상 전체를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이 시기에 아기들은 자기애적 전능감에 취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걷기를 배우면서 아기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에 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기가 성장해서 건강한 자아를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험이 되지요. 이렇게 걷기가 가능한 것은 바로 허리 덕분입니다. 출생 초기에는 중력 중심이 머리에 있다가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중력 중심이 천골과 골반의 삼각지대로 이동하는데 상체에서 하체로 중심이 이동할 때 그 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허리입니다.
따라서 허리가 약하면 상하체 간의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상체와 하체가 따로 노는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성격 또한 상체와 하체로 분열되기 쉽지요. 상체에는 강한 자아가, 하체에는 약한 자아가 숨어 있어서 겉보기에는 용감하지만 속으로는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는 사무직 노동자들 중에 요통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통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육이나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퇴행성 디스크 질환, 급성 추간판 탈출, 뼈의 이상 혹은 전신 질환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어요. 이런 물리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도 요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책임감이 큰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요통을 자주 앓기도 합니다. 또 가족 내에서 갈등이 심할 때도 요통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요추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복근과 척추 기립근이 튼튼해서 요추를 잘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부에 힘이 빠지면 복근이 해야 할 역할을 허리 근육이 떠맡아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진 배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허리는 복부 쪽으로 밀려나 요추의 추간판이 탈출해서 디스크가 생깁니다. 임산부들이 이런 자세로 몇 달을 지내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요통을 호소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반대로 허리를 뒤로 밀어내고 소위 꼬리뼈를 깔고 앉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안쪽으로 휜 요추의 곡선이 뒤로 밀려나서 다른 형태의 추간판 탈출을 일으킵니다. 두 경우 모두 복부의 힘이 약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복부에 대해서는 복부가 강하면 자존감이 높다는 제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현대인들은 다리를 많이 쓰지 않아서 다리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랫배에서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허리를 마치 다리처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서려고 할 때 다리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하체는 더 힘을 잃고 허리에는 과도한 긴장이 쌓이죠. 이때 허리와 땅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 그라운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라운딩은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라운딩에 대한 내용은 땅과 접촉하는 그라운딩이라는 제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부위 중 하나가 허리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허리부터 구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꼬부랑 할머니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할머니들을 보기가 드물어요. 그만큼 바른 자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허리에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허리를 다리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주자주 무릎 아래쪽에 주의를 두시고 발이 땅에 잘 닿아 있는지 살펴보세요. 평상시 서 계실 때도 무릎을 살짝 구부려 무게중심이 아랫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이시면 100세가 되셔도 척추도 똑바를 뿐 아니라 튼튼한 두 발로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마칠 겁니다. 지금까지 허리의 신체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허리는 인간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직립보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요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허리 디스크를 거의 갖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인 동시에 인간이 치러야 되는, 직립보행을 하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아닐까 싶어요. 요통에는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오랫동안 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 내 갈등이 심해도 요통을 앓게 된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허리가 구부정해지죠. 직립 상태가 무너지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온몸으로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00세 시대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년이 되어서도 꼿꼿한 허리로 또 튼튼한 내 두 발로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능력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허리 관리를 잘 하셔서 100세가 되실 때까지 아름답고 우아한 직립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